여러분, 우리가 매일 쓰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사실 그 안에 데이터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그냥 저장만 할 뿐이죠. 근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한테 데이터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많은 게 달라지겠죠?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가 이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정보를 잘 담아두는, 뭐랄까, 수동적인 창고 같은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그 의미까지 이해할까? 단순한 저장 공간을 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스스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벡터 임베딩입니다. 이걸 의미의 수학적 지문이라고 표현하는데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가진 고유의 느낌,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걸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의 배열, 즉 벡터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의미의 지문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우선은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부터 알아볼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 밖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로 cur를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터미널에 명령어 한 줄만 딱 치면 오픈AI 같은 LLM 서비스의 문을 똑똑 두드리는 거죠. 이 텍스트 좀 벡터로 만들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물론 이걸 매번 손으로 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파이썬 스크립트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럼 재사용도 편하고 자동화하기도 좋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여전히 데이터베이스랑은 아무 상관없는 저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 바깥에서 하던 일을 만약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바로 이 안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방식과 내부 방식, 이 둘의 차이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뀔 시간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벽을 허물고 이 모든 똑똑한 AI 기능을 안으로 확 끌어들이는 거죠.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더 이상 그냥 데이터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임베딩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역할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 엄청난 도약을 갈맹하게 해주는 비밀 무기가 바로 PL/Python-U입니다. 이게 뭐냐면 포스트그레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파이썬 코드를 그냥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의 마법 같은 기능이에요. 데이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죠. 여기 코드를 한번 보세요. 아까 밖에서 돌리던 그 파이썬 코드가 데이터베이스 함수 안에 쏙 들어와 있죠? 데이터를 밖으로 뺐다가 다시 넣을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장점이 확실하니까요. 첫째, 데이터 넣는 거랑 임베딩 만드는 게 하나의 묶음, 그러니까 트랜잭션으로 처리돼서 데이터가 꼬일 일이 없어요. 둘째, 이걸 위한 별도의 서버나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 아키텍처가 엄청나게 깔끔해지죠. 셋째, 에러가 나도 우리가 잘 아는 SQL 에러로 딱 떼니까 처리하기 편하고요. 마지막으로 API 키 같은 민감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안전하고, 더 간단하고, 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현실은 또 다르죠. 이걸 실제 서비스에서 대규모로 돌리다 보면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시스템을 더 튼튼하게,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이 갑자기 느려지거나 우리가 호출하는 API 서버가 잠깐 맛이 가는 날도 있잖아요? 외부 서비스를 쓰는 시스템이라면 이런 실패 가능성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비유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냥 대충 만든 코드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깨지기 너무 쉬워요. 하지만 잘 만든 코드, 견고한 코드는 미리 우산을 챙깁니다.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우산을 씌워주는 겁니다. 몇 가지 똑똑한 규칙을 추가하는 거죠. 첫째, 실패했다고 무한정 재시도하는 게 아니라 딱 몇 번까지만 시도해요. 둘째, 아무 때나 재시도하는 게 아니라 서버가 잠시 바빠요 같은 일시적인 문제일 때만 다시 시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실패하면 바로 다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오래 기다렸다가 시도하는 지수 백오프 전략을 씁니다. 상대방 서버를 배려하는 거죠. 여기 보이는 코드가 바로 그 지수백호 오프를 구현한 부분인데요. 이걸 정중한 재시도라고 부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정해진 시간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랜덤한 시간을 더해서 기다리거든요. 이걸 지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여러 실패 요청들이 자, 이제 다시 시도하자 하고 한꺼번에 몰려드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주 예의 바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죠.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우리 시스템이 가끔 이유 없이 멈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밖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시스템은 맡은 일을 끝까지 해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신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공들여서 이렇게 튼튼하고 똑똑한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엄청난 결과물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이 함수를 잘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복잡한 로직들 있죠? 재시도, 백오프, 에러 처리, 그 모든 게 바로 이 함수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함을 담고 있는 함수를 쓰는 방법은 어떨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딱 이 한 줄의 SQL이면 끝나요. 모든 복잡한 것들은 함수가 알아서 처리해주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호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 간단한 SQL 한 줄을 실행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 데이터 테이블 옆에 그 데이터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로운 임베딩 테이블이 쫙 생기는 거죠. 이걸 바로 시멘팅 레이어, 즉 의미의 층이 하나 더 생긴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의 지능이 더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복잡한 규칙과 데이터의 깊은 의미까지 한 번에 단 하나의 트랜잭션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 이 아키텍처가 열어주는 새로운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겁니다.